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8,441만 3천 원이 증가한 582억 3,647만 4천 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은 명세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35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916만 4천 원이 증가한 2,675억 682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집행 잔액 등 3억 9,480만 5천 원이 감소한 1,876억 6,563만 3천 원입니다. 38쪽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비상 대피 후 비용 보전 등이 포함된 4,612만 7천 원이 증가한 78억 2,947만 7천 원입니다. 40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11억 6,014만 1천 원이 증가한 488억 9,34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시청사 지하 회의실 조성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등 5억 3,229만 9천 원이 감소한 66억 7,64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2개 사업 418억 3천만 원으로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천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6건 22억 5,944만 4천 원을 명시 2월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명세서 304쪽부터 305쪽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2024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3년 6,88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535만 원이 예상이 되며 향후 5년간 4억 1,4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37쪽까지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278만 1천 원이 감소한 187억 1,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입 내역은 명세사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97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본 예산 대비 70억 95만 8천 원이 증가한 2,703억 9,2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97억 9,909만 원이 증가한 1,970억 7,1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81만 8천 원이 감소한 70억 4,8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 사업은 1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419만 9천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군인가족 손통 캠프 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30쪽 교육 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8,179만 9천 원이 감소한 440억 6,6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억 1,600만 원이 삭감된 29억 4,194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중 심사수당이 500만 원 감액되어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150쪽 회계과는 2023년 대비 6억 1,253만 원이 증가한 74억 1,055만 3천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635만 2천 원이 감소한 43억 5,7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69만 9천 원이 감소한 27억 8,0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 5,109만 1천 원이 증가한 16억 4,0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8억 7,125만 원이 증가한 65억 9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임위 심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은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13억 2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418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평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천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3억 7,846만 3천 원이 감소한 60억 1,65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관은 읍동 예산액은 팽성읍 15억 3,065만 4천 원, 신평동 4억 9,579만 5천 원, 원평동 4억 5,011만 7천 원, 통복동 2억 8,195만 6천 원, 비전 1동 6억 9,148만 4천 원, 비전 2동 6억 8,372만 2천 원, 세교동 8억 4,091만 1천 원, 용의동 4억 6,910만 4천 원, 동삭동 5억 7,28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보면은 산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으로 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저희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3.6%인데요. 인원으로 따지면 86명이 되겠고요. 이 86명에 미치지 못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86명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매월 산정을 하는데요. 12월 현재는 1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12명이 부족하면 12명이 부족하시다는 거고. 네, 계속. 예, 지금 74명이 근무한다는 네네. 의미입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명이 부족한 그 장애인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 고용 그 인원에 있어서. 예, 예. 작년에는 이제 그 작년에 부족했던 인원보다 금년에 부족했던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매월 산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그럼 이제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신 예, 예. 거네요. 그거를 이제 내년에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다만 이제 충원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3.6%가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두 배인 7.2%씩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 그 이상을 꼭 채용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좀 채용률이 낮았습니다. 10명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금 2명만 좀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충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명을 채용 공고를 해야 되는데 2명만 지금 현재 되고 10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 채용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 그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이제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별도 할당을 해서 모집도 별도로 공고를 하는데 그 인원을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필기에서 과락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채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채용 박람회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해서 채용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어떤 충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뭐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예, 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원에 대해서 어떠한 좀 지속적인 어떤 대책 대한 방안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이제 뭐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어려운 점도 있겠죠. 별도로 해서 그 부족한 인원보다 더 높게 2배 이상 채용 공고를 좀 하고는 있는데 채용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도 차원에서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채용 박람회도 열고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용 박람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람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 차원에서의 어떤 그러한 박람회나 어떠한 그런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뭐 다양한 방법을 한번 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좀 계획을 세워 주셔서 좀 더 이제 그 장애인 공무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채용이 돼서 좀 선도적인 우리 어떤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국내 교류 협력에 있어서 이제 집행률은 20%예요. 산출 내역을 보니 전년도에 세워졌던 산출 내역이 이번에는 세워지지 않아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 자매 도시가 제천하고 신안 두 개 도시인데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양 도시 간의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 교류 협력의 예산을 보시면은 저희가 자치단체 그 자매 도시에 벤치마킹 가는 게 있고 자매 도시 초청하는 게 있고 시민대표단이 참여 그 자매 도시로 가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제천하고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거기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당 단체장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 연중에 초청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못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집행이 미진해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집행일이 나온 거고요. 내년에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개 도시하고 협력 여러 가지 협의 방안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제천과 신안에 이제 저희 국내 교류에 대해서 이제 결연을 맺었는데 지금처럼 오고 가면서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이 활성화 방안도 세워져야 될 텐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해주시겠어요?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이 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부 실링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본 예산 추계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추경에 네네. 이런 예산이 좀 여유 예산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살리는 거로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실링제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서로 교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활성화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2쪽의 탈북 이주민 지원 정착 사업에 있어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예산안이 감액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4,800으로. 23년도에는 2,300인데 산출세액을 보니까 가족사랑 텃밭 가꾸기가 내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사랑 텃밭기가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친목도 못하고 좋은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고요. 네네. 경기남부 하나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네. 토지도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임차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좀 한번 쉬어가자.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텃밭 가꾸기에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게 좀 잘된 면도 있지만 한번 어려움도 있었나요? 예, 좀 예, 이게 이제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인들만 와서 또 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입 추계와도 연관이 되고 해서 요 이제 하나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한 해는 쉬어가자. 요 내년에는 좀 요거는 쉬어가는 거로 일단 해서 감액을 추진하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북한 이탈 주민 송년회 밤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은 이제 뭐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산출 세역에 보니까
식비가 8,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그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회 밤인데 식대 어떤 기준이 있나요? 8,000원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데 대해서는 어떤 식대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행안부 네네. 식대 단가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부기상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지만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운영위원이나 이사들이 또 돈을 좀 납부를 하셔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충당을 합니다. 요거는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8,000원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충당해서 예, 그렇습니다. 청년의 밤을 예, 이제- 자체 하나센터 그 YMCA 그 거기 운영위원들이나 이사님들께서 조금씩 개인 부담하셔서 이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음. 5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이제 사업 편성은 같은데요. 그 22년도에 보면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 진행이 되는데 0%요. 이게 아직 뭐 설치를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설치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가요? 설치는 했고요. 이제 10월 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설치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설치는 언제 했나요? 이게 설치는 1월에서 12월이니까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10월 이후로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 이전에 설치를 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꼭 연말까지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대상지도 경찰서하고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대상지 현장 확인하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좀 더 빨리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안심에 대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8쪽에)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공간이 늘 부족해서 많이 얘기들을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그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 더 공간을 마련할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몇 곳인데 몇 곳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계획들이나 예상들이 있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부 쪽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북부에 무봉산 수련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문화의 집 정도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슈카페라는 명칭으로 해서 문화의 집 안에 이제 청소년들이 잠깐 쉴 공간을 이제 준비를 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유 공간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군데군데 최종 목표는 18개를 지금 잡고 있고요. 18개요? 예. 일단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18개에서 이제 5개를 이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내년에 이게 이제 도비 3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3개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계속 3개, 4개, 그다음에 저희 그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논의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총 목표는 18개를 잡고 있습니다. 18개가 그럼 언제 몇 년도까지 기본 계획은 27년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27년까지 18개. 18개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뭐 하는지 18개가 들어간다 해서 뭐 그래봐야 읍면동당 1개입니다. 그렇지만 뭐 기존의 시설에 비하면 뭐 규모는 좀 작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거를 약 40평에서 약 80평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읍면동당 하나 정도씩은 좀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들이 면적들이 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청소년이 워낙 적은 읍면까지를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기는 하지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요. 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승 도곡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워낙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포승 도곡리, 그다음에 이제 북부 쪽은 청소년 밀집 지역입니다. 학원 밀집가 쪽 위주로 일단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 하나, 남부 쪽 하나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청소년들의 같은 자유 공간을 할 때도 청소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 이러한 자유 공간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실태 조사를 하셔서 하는 게 낫겠다 싶거든요. 그런 예, 뭐, 예,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한 그 시설의 경우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네. 기본 설계를 잡은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시간이 좀 되길래 저희가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논의해서 뭐 일부 또 시설을 조금 조정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청소년과가 굉장히 그 사업도 많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그 감소됐어요. 사업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교육청과 조율을 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어떤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실링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행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의논을 하셔서 살려서 다시 그 사업들을 청소년들이 정말 그 미래 세대인데 지금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7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칭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할 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뭐 상담원이 6명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 갖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국토비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출장해서 이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들을 이제 찾아가서 1대1 상담을 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1대1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한 친구들의 이제 그 어떤 것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사후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청소년 그 상담센터에 이제 본인의 고민이 접수가 되면요.
아주 기본적으로 13회기를 저희가 13번의 상담을 기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회기로 예, 기본 세트가 이제 13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13번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초기 상담이라든가 한 2차 상담, 상황에 따라 한 4차 상담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8번으로 끝낼 거냐, 13번을 마저 갈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케이스마다 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했을 때가 13번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13번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 정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주변의 시설들 기관들하고 연계할 거는 다 연계해서 뭐 지원이 나갈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챙겨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담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그 청소년들이 그 몇 프로 정도의 지금 그 청소년들이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또 안 돼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에 빠지고 본인이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위기가 넘어갔다라고 보면은 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상담 쪽에서는 끝까지 다 케어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위기 상황이 극복이 되면 이 청소년이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한 지속 관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급 쪽으로 연결이 돼서라도 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위기 이 청소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또한 그 부모 교육의 부모 가정에서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소년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함께 이렇게 좀 교육을 함께 연계를 해야지만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13회기 면접 안에요. 부모 예, 13번까지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부모 상담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 유사한 이제 사례들이죠. 이제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까지도 13회기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위기 청소년하고 이게 집단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의 이제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의 아픔을 부모가 그 자리에서 듣게 되문에서 마음을 열게 되문에서 굉장히 치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효과성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모임도 같이 있어서 부모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들도 뭐 사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저희 업무의 한계도 좀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렵겠죠. 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의원님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259쪽의) 정부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 전년도에는 1억 2천여인데 올해는 4,800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올해는 그 개인 정보 관련돼 갖고 그 가명 처리 시스템하고 또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그 기능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은데 올해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돼서 이제 내년에 할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이 됐다는 예, 말씀이신 그래서 감액이 거죠? 된 겁니다. 예, 예.
산출 세역에 보니까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어요. 그 전 앞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은 1,400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 놨는데 몇 명, 4회 정도로 이제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 몇 명이 이게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같은 이것도 경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의무적인 의무적으로 거는 저희가 아닌 공무원 거고 뿌려갖고 하는 의무적인 건데요. 건가요? 예, 올해 2,700명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이제 2,700명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편성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바로 밑에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도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것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개인정보 그 배상 책임 보험은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네네.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유출 그 당사자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피해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건이 많이 있나요? 현재 그 보험 관련돼서 뭐 청구 들어온 건 없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책임 보험을 들어놓은 네. 거네요. 네. 뭐 그러한 일이 없었으니까 보험을 들었지만 더 안심이 되는 사항이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그 영광스러운 퇴직을 앞두신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아유, 영광스러운 퇴직까지 오시기 참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청년 결백, 창의 창조, 친절 봉사로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2,643억 7,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전년도 2,558억 9,800에 비해 전년 대비 여기는 3.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국은 그래도 세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소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소장님 가시지만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얘기할게. 먼저 그 추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경 예산에 우리 설명서 그쪽에 3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비상 대피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이제 1억 6,623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게 그 지금 몰디브하고 핀란드 분들이 여기에 저희들이 모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LG 전자에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LG 전자에 몰디브하고 핀란드를 그쪽에 모시게끔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K6 험프리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제 문화예술 그쪽 문화국을 보니까 거기는 700명 미군들인가요? 그분은 미군 가족 그 부대 시설로 들어간 분하고 이분들하고 또 틀린 거죠? 네, 미국 대표단은 예. K6 팽성 험프리스로 들어간 거고 예. 핀란드하고 몰디브 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LG 전자에 입소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며칠이나 뭐 이렇게 머물다 가셨나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간. 예. 일주일 동안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악화적인 뭐 재해 비상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해서 진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세계 잼버리 대회가 무사하게 그래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여기에서도 일조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쾌적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평택이라는 인식을 더 고치시킨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먼저 몇 가지 읍면동이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이제 시간도 그렇고 이제 안 오시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구의 읍면동은 이제 9개 동이죠. 예, 팽성에서 동삭동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을 여기 행정자치국 소관 읍면동을 살펴보니까 한 51건 정도에서 금액은 6억 한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총 우리 행정자치구 예산 살펴볼 때 12.16%라는 이런 비율을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주민참여 예산도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로 해서 엮어진 우리 예산이라고 보는데 요 예산을 보면 읍면동의 그냥 기본 예산과 또 각 실국의 예산하고 겹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뭐 밑반찬 봉사라든가 뭐 이제 장수 사진 찍어주기 뭐 이런 이제 읍면동 뭐 다 이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도 이제 이게 막 낭비하거나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이 계속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읍면동 이제 25개 읍면동에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 각 5천만 원씩 읍면동별로 이제 할 수 있게 예. 돼 있고요. 예. 주민 자치회가 돼 있는 데는 이제 5천만 원을 더해서 이제 예, 1억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이제 참여 예산을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뭐 이제 시에서 일괄 예. 예산 반영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네. 시민 참여 예산에 시 행정에 그리고 지역 발전에 시민분들 스스로 이제 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뭐 발전 지역 발전이나 뭐 이거 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일단 뭐 저희도 이제 뭐 참여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많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금년 이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읍면동 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부서 협의 내지는 검토를 통해서 중복 사업은 최소화시키고 뭐 이제 명칭 변경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단계를 밟아서 최소화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 폭을 넓히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적도한 곳에 쓰일까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보면 그래서 그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써야 더 유익한지에 대한 개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적도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민 아카이브 학교 조성 사업이 주민 참여로 이것도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거 아카이브 조성 사업은 또 이제 우리 국제문화국이나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지역 마을 사랑이라든가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 사업이라고는 좀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마을 정체성을 살리고자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우리 국제문화국의 사업이
같이 협심하게 된다면 자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예. 그 마을 기록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 시민 기록물 사업인데요. 예. 여기 2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각 시민들 원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예. 그 아카이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예. 그분들이 기록하고 싶은 개인 그 시민 기록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록물 관리, 공공 기록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널리 확산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우리 평택시에도 큰 문화유산이라든가 역사가 형성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그 언제부터 우리 군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시에는 예. 주한미군도 있고 국군도 육해공군이 다 있었는데 있죠. 예. 주한미군 쪽에는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해군. 물론 지역 여론도 있고 시장님께서 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군인가족 지원 사업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 지금 평택시의 군인 가족이 뭐 육해공군 다 합치면 몇 가족이나 되나요? 요거는 사실은 되게 공개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많은 예,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예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 평택시는 군사 안보 지역이고 여러 가지 육해공군이 다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사업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군 생활을 하시면서 그 자부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대한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각 학교가 무상 교복 지원을 지금 확대해서 생활 일상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한학교는 무인가 학교죠? 여기는 인가가 별로 안 난 북부 지역에 있는 뭐 예담학교 같은 데도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인가 무인가를 떠나서요. 예. 그 교복이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예. 타 시군에 있는 대안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다니는 대안학교에서 교복이 있다면 그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예. 타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의 학생들한테 예. 이 제도를 실시한다. 뭐 저희 지역도 포함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대안학교에 이제 교복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생활복 이것도 추가로 그때 이렇게 지원 제가 심의를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생활복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복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지원이 돼 이분들도 함께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교복 지원하는 부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 경기도교육청하고 예.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옛날엔 체육복이라 그랬는데 요즘 생활복이라고 생활복, 하고요. 예. 워낙 생활복이 약간 캐주얼스럽게 되게 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교복은 뭐 기본적인 무슨 좀 행사나 이런 쪽으로 입고 평소에 생활복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그렇죠.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고요. 대안학교도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지원되듯이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에 보면 무봉산 수련원 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 보강을 보면 4억 2,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여름철 시민에게 개방하는 야외 수영장 동절기 온도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보강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수영장 관리는 그 지금 몇백 명 수영장이죠. 거기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습속 수영장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봉산 수영장이 일일 약 600명 정도 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좀 더 많으셔가지고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시간제로 운영을 해달라 뭐 이런 예. 건의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이제 무봉산 수영장 자체가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그늘도 좀 있는 상황에서 예. 가족들이 충분히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 유일하게 있는 야외 수영장이고요. 그동안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에서 관리하던 진이천 유원지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로 2021년도부터 넘어가서부터 전무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존폐 위기에서 뭐 시설을 그 철거비까지 이번에 이제 계상을 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은 그래도 지금 무봉산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인데 여기도 해마다 이거를 그 운영을 하려면 시설 보강비나 유지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예, 그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필수 경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름에만 운영이 된다 그래도 매년 이 도색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뭐 도색 작업을 안 하려면 이제 뭐 타일이라든가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미끄럽잖아요. 부분은 미끄러움 그다음에 그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상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도색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장기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무봉산 수련원 관련해서는 월화수목금은 청소년이 쓰고 이제 주말에는 또 그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또 이런 부분은 또 보강이 되는 부분이 예,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그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하루에 600명인데 저도 이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저녁 때까지 나오질 않아서 대기자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한 막 수십 가족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우리가 이제 60만에서 100만 도시로 이제 가는데 야외 수영장이 우리 시설이 지금 진이천 유원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니까 아우성이잖아요. 청소년 그 가족이라든가 그 어린이 가족을 둔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실내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한여름에 야외 수영장에서 이런 시설에서 쾌적하게 자연 속에서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요즘은 생전용 수영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죠. 이랬을 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뭐 튜브에도 던지고 밧줄에도 던지면서 구명 활동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리 무봉산 수련원의 이 수영장은 진짜 보강을 하고 넓혀서라도 평택 시민이 60만 앞으로 100만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서 해마다 필터 교체하고 수영장 페인트 도색하고 이거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를 덮어버리거나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 들여서라도 있는 시설 시민을 위해서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힐링 사업하는 이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시설로 더 크게 해서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용역의 일부분에 이 부분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이 이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써야 3개월 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을 쓰기 위해서 1년을 관리를 할 거냐라는 솔직히 시설 관리적인 측면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용역 그 과제 중에 일부분으로 그럼 이거를 1년 내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예, 충분히 고민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대기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다가 그 옆에다 눈썰 매장도 운영하지 않나요? 예, 눈썰 매장도 이제 저희 이번에 용역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또 눈썰 매장은 또 겨울 한 겨울에만. 2달만 운영하면 또 이게 1년 내내 근데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한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사계절 다각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을 잘 그 용역을 하셔서 이게 더 보강될 수 있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청소년 유일한 시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분들에게 힐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최대한 좀 실효성이 있도록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 기관 지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지금 송출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거 개시가 된 여권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송출해서 지금 1년 동안 이거 여권 발급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달 평균 한 1,700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0건. 이게 그래도 다행히 전에 있었었어요. 이게 송출해서 여권 업무를 하다가 이거 몇 년 중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민 불편 사항으로 해서 여권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지금은 안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중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도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여권 업무 할 때 대기 시간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은데 이게 이제 각 출장소까지 업무를 실시를 하니까 여권 발부 받으러 갔던 시민들이 편의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